다각형이 무엇인지 알아보는 시간이에요. 우리 사각형을 학습할 때 삼각형 두 개를 모아서 사각형을 만들어 보았었죠. 삼각형이 모여 다각형이 된다? 그렇다면 삼각형 두 개가 모여서 사각형이 되었으니까 그 사각형, 이런 도형을 바로 다각형이라고 하는 거구나. 감 잡았죠? 그래서 우리 모든 다각형은요, 삼각형으로 나누어지게 되는데요. 주어진 이 도형을 우리는 사각형이라고 해요. 왜일까요? 각이 4개, 변이 4개니까 사각형이라고 하죠. 자, 이 옆에 있는 것도 역시 사각형이에요. 그런데 보니까 삼각형 두 개로 나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확인해 보니 각과 변의 수가 각각 4개라서 그 이름을 정할 때 사각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옆에 있는 건 보니까 특별히 정사각형이라고 했네요. 정사각형? 딱 보니까 그 특징이 나와요. 자, 네 각이 모두 그 크기가 같고요. 또 네 변도 모두 그 길이가 같네요. 그래서 특별히 이름이 정사각형이구나. 이와 같이 그 이름을 붙여 주었어요. 여기서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선분과 각으로 둘러싸인 도형을 다각형이라고 하는 것이로구나. 이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이때 이 선분이 이 다각형에선 변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같은 길이의 선분과 같은 크기의 각으로 둘러싸인 도형은 특별히 정다각형이라고 하는 거구나. 다각형과 정다각형의 예를 확인해 보았답니다. 이제 또 다른 것도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번엔 보세요. 이런 다각형이 주어져 있어요. 선분과 각으로 둘러싸여 있으니 다각형이 되는데요. 요거는 보니까 선분 5개, 즉 변이 5개, 각이 5개죠? 그래서 오각형이라고 해요. 그런데 그 옆에 있는 것을 보니까 5개 변과 5개 각의 크기가 모두 같아서 특별히 정오각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오각형을 보니까 삼각형 3개로 나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삼각형의 개수가 3개가 되었네요. 또 다른 것도 볼까요? 자, 이번에는요, 삼각형 4개로 나뉘는 바로 이런 도형들이에요. 그런데 딱 보니까 어때요? 이거는 변이 6개, 각이 6개, 그러니까 육각형. 그런데 변의 길이가 모두 같고 각의 크기도 모두 같으니까 정육각형이라고 이름을 붙였네요. 자, 그 다음 것도 볼까요? 삼각형 5개로 나뉘는 이와 같은 다각형이 주어져 있어요. 그런데 보니 각이 7개고 변도 7개, 그래서 이때 이 다각형의 이름은 칠각형. 그런데 보니까 7개 변의 길이가 모두 같고 7개 각의 크기가 모두 같아서 특별히 정칠각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기서 약속할게요. n개의 선분과 n개의 각으로 둘러싸인 도형을 우리는 n각형이라고 한다. n각형, 바로 이것이 다각형, 우리가 학습한 다각형에 대한 내용이랍니다. n개의 선분과 n개의 각으로 둘러싸인 도형이 n각형이구나. 예를 들어 10개의 선분과 10개의 각으로 둘러싸인 도형은 십각형이라고 해주면 되는 거죠. 다각형에 대해서 얘기해 보았어요. 이제 우리 대각선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한 다각형과 매우 밀접한 개념입니다. 대각선은 다각형을 삼각형으로 나누는 모든 선이다. 무슨 말일까요? 자, 대각선, 다각형에서 이웃하지 않는 두 꼭지점을 이은 선분, 우리는 이것을 대각선이라고 해요. 주어진 다각형들을 봅시다. 삼각형, 사각형, 오각형, 육각형. 이런 다각형들을 놓고 대각선을 확인해 볼게요. 이웃하지 않는 두 꼭지점을 이은 선분, 그럼 삼각형의 경우는 한 점에서 그은 대각선의 수, 대각선을 그을 수가 없어요. 0개. 전체 대각선의 수는 0개예요. 왜일까요? 모든 꼭지점이 이웃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웃하지 않는 두 꼭지점을 이은 선분이 대각선인데 대각선을 그을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죠. 그래서 다각형 중에 삼각형은 전체 대각선의 개수가 0개로 표현이 되는 도형입니다. 요 이유를 잊지 마세요. 모든 꼭지점이 이웃하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사각형 가볼까요? 한 점에서 그은 대각선의 수는 1개고요.
전체 대각선의 수는 하나, 둘, 두 개가 됩니다. 자, 이번에는 오각형입니다. 한 점에서 그은 대각선의 수는 하나, 둘, 전체 대각선의 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래서 5개. 또 육각형은 한 점에서 그은 대각선의 수가 3개죠. 전체 대각선의 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좀 이상한 것 같아요. 그렇죠. 좀 이상한 게 있죠. 한 점에서 그은 대각선의 수가 1개인데 사각형만 하더라도 이 꼭지점이 4개니까 1 곱하기 4에서 전체 대각선의 수가 4개가 될 것 같은데 왜 2개였을까요? 그거는요. 서로 중복되는 것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2로 나눈 거죠. 그랬더니 2개가 되는 것이더라. 바로 이런 뜻이에요. 자, 이렇게 대각선에 대해서 확인을 해 보았거든요. 그렇다면 다시 한번 잘 다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각형의 각 꼭지점에서 대각선을 긋고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대각선 한번 그어볼게요. 이렇게 그어주세요. 또 꼭지점을 바꿔서 이와 같이 이 꼭지점에서 대각선 그어주었죠. 또 이 꼭지점에서도 대각선을 그어요. 역시 대각선을 그어보자. 됐죠? 한 꼭지점에서 그을 수 있는 대각선은 2개예요. 우리가 직접 그어서 확인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 이렇게 이제 그어둔 것을 가지고 다음 질문을 봅시다. 5개의 꼭지점에서 그을 수 있는 대각선은 모두 몇 개입니까? 한 꼭지점에서 2개씩. 그런데 꼭지점이 5개니까 2 곱하기 5 해서 10. 모두 10개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많이 이상해요. 우리 분명 앞에서 오각형은 대각선의 수가 5개라고 했는데요. 자, 그래서 봅시다. 같은 대각선을 몇 번씩 세웠는지 구하세요. 선생님 색깔로 다 구분해 줬어요. 자, 보세요. 같은 대각선이에요. 같은 대각선이고요. 같은 대각선, 같은 대각선, 같은 대각선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같은 대각선을 몇 번씩 세웠을까요? 2번씩 세웠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오각형의 대각선의 수를 구하는 식입니다. 이제 이 빈칸에 알맞은 수를 써놓으시오라고 했을 때 2 곱하기 5, 10개가 아니라 이걸 2로야 나눠야 되는구나. 중복해서 생겨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랬더니 2 곱하기 5 나누기 2는 10을 2로 나누어 5개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겁니다. 됐나요? 자, 이때 이 2는 뭐예요? 한 꼭지점에서 그을 수 있는 대각선의 수고요. 5는 전체 꼭지점의 수고요. 2는 중복하여 생 것의 수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대각선의 수를 구해볼 수 있어요. 오각형뿐만 아니라 다른 다각형을 놓고도 이 대각선의 수를 이런 방법으로 구해주면 되는 거랍니다. 그러면 사각형의 대각선 그 특징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직사각형, 정사각형, 마름모, 평행사변형 두 대각선을 그어보았을 때 두 대각선이 만나는 점은 각 대각선의 중점이에요. 중점은 선분을 절반으로 나누는 점이죠. 그러다 보니까 두 대각선이 서로를 이등분해요. 두 대각선이 서로를 이등분하는 거예요. 그런 특징을 갖고 있는 사각형은 직사각형, 정사각형, 마름모, 평행사변형이에요. 또 이때 이 정사각형과 마름모를 보면은요. 두 대각선이 서로 수직으로 만나요. 그리고 직사각형과 정사각형을 보면 두 대각선의 길이가 같구나. 이와 같은 사각형의 대각선의 특징들을 살펴볼 수 있는 거랍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 정사각형은 좀 매우 특별하네요. 그죠? 두 대각선이 서로를 이등분하고 대각선이 서로 수직으로 만나면서 두 대각선의 길이까지 같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사각형의 대각선 특징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문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익혀볼게요. 두 선분을 대각선으로 갖는 사각형을 그리고 사각형의 이름을 쓰시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다면 우선 여기 이렇게 주어진 두 선분을 대각선으로 갖는 사각형이라고 했어요.
대각선은 이웃하지 않는 꼭지점을 이은 선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각형을 그려볼 수 있겠네요. 그럼 이 사각형은 어때요? 대각선을 딱 놓고 보니까 대각선이 서로를 2등분해. 그런데 대각선이 수직으로 만나네. 자, 대각선이 서로를 2등분한다 그 조건만 살펴보면 해당하는 사각형들이 많아요. 그런데 대각선이 서로 수직으로 만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두 개로 줄어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정사각형과 마름모. 그런데 정사각형은 대각선의 길이까지 같아야 되는데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 우리는 이 사각형이 마름모예요. 요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확인해 볼까요? 이거는 어때요? 자, 요 앞에 거는 뭐였어요? 이름이 마름모였어요. 지워졌으니까 다시 한번 써둘게요. 자, 그 다음 요거는 뭘까요? 요 사각형의 이름은요? 딱 보니까 대각선이 서로를 2등분해. 대각선의 길이도 같아. 대각선이 수직으로 만나네. 그럼 이 모든 조건을 다 만족하는 건 정사각형이죠. 그래서 그 이름을 정사각형이에요 라고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 됐나요? 그리고 난 다음 이번엔 또 다른 것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각형을 그립시다. 이 사각형의 이름을 쓰려고 했는데 대각선이 서로를 2등분한다? 그 특징 말고는 다른 특징이 없네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 사각형의 이름은 평행사변형. 이렇게 그 이름을 붙일 수 있는 거예요. 배움의 내용을 다시 한번 찬찬히 살펴보세요.